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금리 인상 예고에 각국 각자 도생, 글로벌 금융 불안감 증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 당국자들이 모여 이야기했던 잭슨홀 모임이 있었죠. 잭슨홀 모임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금리 인상 예고에 세계 각국 각자 도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중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언급합니다.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눠진대요. 금리 인하, 현행 유지, 금리 인상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IMF 총재가 블룸버그 TV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각자 도생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금리 인상 예고에 각국 각자 도생, 글로벌 금융 불안감 증폭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약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극복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미국이 제일 잘 나가고 있고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지금 자금을 미국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죠.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나마도 없는 돈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각자 도생 선택하는 세계 금융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에바 IMF 총재는 25일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과 싸움에 모든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에 동참을 했으나 이제 서로가 분화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경고를 합니다. 왜?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따라가지 않고 지금 자국의 통화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MF 총재는 이 금융위기를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죠. 다른 주요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사이에 미국 경제가 홀로 계속 성장하면 이는 다른 나라 경제에는 위험 요소가 될 것.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내리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은 다른 주요국 통화 결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플레이션의 위기 때문에 돈이 말라가고 있어요. 돈이 말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발표를 했죠. 그리고 다른 주요국들도 연준과 보조를 맞춰 금리를 올려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현재까지는 야기되지 않았지만 현재부터는 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것은 바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나라도 나오고 한국과 같이 금리를 동결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내용은 연준과의 공조체제 깨진 글로벌 금융입니다. 현재 금리 인하, 동결,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나라는 중국, 브라질, 칠레 등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딱 이래요. 현재 국내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곳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수라도 일단 더 살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든 금리를 인하합니다. 브라질, 중국, 칠레 여기가 되는 거죠. 금리 동결, 한국과 일본
지금 이런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가야는 되겠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금리를 인상을 하면 당연히 부동산에 부담이 갈 수도 있고 둘 다 부동산에 문제가 지금 약간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있고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따라갈 만큼 따라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힘이 아직까진 남아있는 국가 한국, 일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금리 인상 미국, 유럽 연합 등입니다. 미국은 이미 발표를 했고 유럽도 어쩔 수 없이 코가 꿰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 홀로 질주하는 미국.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 GDP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분기 성장 2.4% 성장. 그리고 3분기에는 2분기에 2배 이상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라는 거죠. 유로존 2분기 0.3% 성장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계 경제 4위인 독일은 비실된다. 지금 독일이 비실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에너지 문제 그리고 중국의 경제 몰락.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가장 싼 에너지를 공급받던 독일이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성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미 이것에 악영향이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유로존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0.3%.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판매 부진이 가장 큰 타격이 있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도 한 배경이 되지만 독일 내연차의 판매 부진이 독일에 큰 타격이 되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지금 한 절반가량이 전기차로 불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완전 전기차인 BE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여전히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도 많이 팔리는데 이것도 타격이 받았다. 왜? 돈이 없으니까 비싼 차 못 산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합니다.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민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가 돼요. 소비가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독일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이 독일 경제 침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기에 유럽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또 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독일은 더욱더 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한국입니다. 지난 1월 베이비 스텝 단행 이후 기준금리를 3.5%로 했던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 동결을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라고 지금 보는데 빨간 그래프가 지금 미국, 그리고 파란 그래프가 지금 한국이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포인트 차이. 그리고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0.25% 증가. 그래서 5.75% 정도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 격차보다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을 언급한 미국 연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25일 잭슨홀 회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돼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 우리는 경제가 기대만큼 냉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추세로 또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추가되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담보할 것. 결국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큰 목적 두 가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미국 대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미국 대선을 준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 때리기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인플레이션의 안정화는 서민들이 살기 좋도록 한다. 부동산은 조금 포기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점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금리를 인상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대리기입니다. 중국 대리기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과의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면 중국으로 가야 될 돈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미국이 정책적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벤처 캐피탈과 펀드를 통한 첨단 산업의 투자는 못하도록 막았죠. 못하도록 막으면서 첨단 산업 안 돼. 그러면 갈 수 있는 건 소비재 산업인데 소비재 산업이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아주 죽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면서. 그리고 여기에 더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으로 가야 될 돈 전혀 없죠. FDI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키우려고 하고 있죠. 이런 역할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대리기는 계속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이 조금 더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언급한 유럽은행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의장이 잭슨홀 회의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다시피 세계 유수의 중앙은행 장들이 모여서 미국의 잭슨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기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고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규칙이 있다.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무조건 잡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 이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거 선행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금리 유지를 선택한 일본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잭슨홀 회의에서 일본의 근원 물가가 BOJ의 목표치인 2%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금리 유지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많은 벤처 캐피탈이나 펀딩의 회사들이 그 대안으로 일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선택한 중국 경기 하강의 우려로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인 LPR을 2달 만에 인하를 합니다. 9월 21일입니다. 1년 반기 LPR과 같은 경우는 연 3.45%, 0.1%포인트 인하시켰고 5년 만기 LPR과 같은 경우는 연 4.2%로 동결합니다. 6월 달에 1년 만기 LPR이 연 3.55%, 그래서 0.1%포인트를 1년 만에 인하를 시키고 5년 만기 LPR을 4.2%, 0.1%를 인하를 시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1년 만기 대출금리 LPR의 추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봐야 될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언제 뚝 떨어졌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보세요.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있죠.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때부터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0.2%의 금리 인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제로 코로나 유지하면서 뚝뚝 떨어뜨리죠. 그리고 2022년 하반기인 12월 달에 리오프닝을 합니다. 리오프닝을 하면서 지금 보는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죠. 경기 계속 안 좋아지면서 또 떨어뜨립니다. 0.2%. 전체 다해서 0.2%를 떨어뜨리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더 떨어뜨려야 된다. 지금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더 보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은 경기가 어려운 나라들은 대부분 금리를 인하를 선택을 했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가게 되면 자금이 완전히 시장에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현재 이 상황이 어려워서 하는데 더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부동산 살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미 숨겨진 인구까지도 다 내보이고 폐를 다 깠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0년 후에 지금 중국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한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30년 내에서 50년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으로 바꿔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버틸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에 굴복을 해야 되고 지금 진화 러몬드 상부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했어요. 방문한 상황이고 방문한 상황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하고 있고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현재 호황이 있어서 금리를 월가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중국 때리기 더 해라. 중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공화당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무기 더 지원 못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배경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럽이 더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짊어지고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남겨주시고 의견 보고 제가 또 대답해 드릴 거 있으면 대답해 주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